여기 한 학생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산기 없이 암산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학생을 보며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딱 1초만 구독, 좋아요로 한국 학생을 지켜봅시다. 미국 의대 교수들도 놀란 한국 교환학생의 실력. 환자 앞에서 펼쳐진 반전의 순간.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볼티모어의 아침.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 입구에 작은 키의 동양인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예과 1학년 정예린. 19살의 나이에 미국 최고 의과대학의 특별 교환 프로그램에 선발된 주인공이죠. 예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병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기가 정말 존스 홉킨스구나. 예린의 눈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세계 최고 의료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이곳에서 한 달간 임상 실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예린이 지정된 집합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의 미국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예린을 향한 시선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영어 대화 속에서 한 여학생의 목소리가 유독 또렷했습니다. 올해 실습생 중 최고는 당연히 내가 될 거야. 지난 세 학기 연속 최우수 학생이었으니까. 금발의 미국인 여학생 로라 웨인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생 중에서도 최상위권 실력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로라의 눈이 예린과 마주쳤지만 그녀는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저 평범한 교환학생 하나쯤으로만 여기는 듯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온 정예린입니다. 예린이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을 때 로라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친구들에게 작게 속삭였죠. 의학은 역시 미국이 최고야. 아시아 학생들은 이론만 달달 외우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예린의 귀에 들어왔지만 예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쥔 서류 가방을 조금 더 꽉 움켜쥐었을 뿐이었죠. 이때 닥터 리처드 하워드가 실습생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남자는 냉철한 눈빛으로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나는 이번 임상 실습을 담당할 리처드 하워드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실제 의료 현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학은 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와의 소통, 순간적인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학문이죠. 하워드 교수의 시선이 예린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과연 이 아시아 학생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의문이 읽혔습니다. 예린은 차분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실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환자가 배정될 겁니다. 단, 아직 학생 신분이니 관찰과 보조에 충실하세요. 질문 있나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하워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이곳에서 만나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은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살폈죠. 미국의 의대 생활은 어떨지, 이곳에서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채 예린은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린은 다른 학생들보다 30분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습관대로 여유 있게 준비하고 싶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로라와 그녀의 친구들이 예린을 향해 다가온 것입니다. 정예린, 맞지? 미리 말해두는데 여기는 실력으로 말하는 곳이야. 한국에서 배운 이론만으로는 버티기 힘들 거야. 로라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도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낮게 웃음을 터뜨렸죠. 예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대답 대신 미소로 응대했지만 내심 긴장감은 더해갔습니다. 걱정하지 마. 여기서는 영어 못해도 괜찮아.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해도 충분할 거야. 로라의 비아냥에도 예린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이미 충분한 영어 훈련을 해왔지만 굳이 그것을 증명하고 싶지는 않았죠.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대답이라는 것을 예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습 첫날, 모든 학생들은 각자 배정받은 환자를 돌보며 기본적인 진료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예린에게는 70대 여성 환자가 배정됐죠. 헬렌 루이스라는 이름의 이 노인은 심장 질환으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이스 할머니. 저는 오늘부터 할머니를 도울 정예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인사하는 예린의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눈빛이 헬렌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헬렌은 예린의 손을 꼭 잡았죠. 예린, 특이한 이름이네.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 왔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요. 헬렌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내가 젊었을 때 한국 전쟁에 대해 많이 들었단다. 용감한 나라지. 예린은 놀랐지만 금방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묘한 기분이었죠. 그러나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워드 교수가 순회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루이스 씨의 상태는 어떤가요? 하워드 교수가 예린에게 질문했습니다. 예린은 차분히 환자 차트를 확인하며 대답했죠. 혈압이 약간 높은 편이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합니다. 최근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하워드 교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린의 관찰력과 분석에 약간 놀란 듯했죠. 하지만 그는 곧 다음 환자로 넘어갔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실습생들은 공용 휴게실에 모여 첫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로라를 중심으로 미국 학생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예린은 조용히 구석에 앉아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녀의 노트에는 꼼꼼하게 관찰한 내용과 의문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기 있는 한국 학생, 말도 거의 안 하더라. 실력이 있는지 의문이야. 로라의 말이 예린의 귀에 들렸지만 예린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집중해서 노트를 정리했죠. 한국에서의 훈련이 여기서도 빛을 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볼티모어의 밤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죠. 첫날부터 쉽지 않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린은 다시 노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실습 사흘째, 존스 홉킨스 병원의 둘째 층 병동에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평소처럼 일찍 도착해 헬렌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죠. 조용히 환자의 차트를 확인하던 중 헬렌이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린, 오늘따라 가슴이 좀 답답하구나. 숨이 잘 안 쉬어져. 예린은 즉시 헬렌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불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느껴졌죠. 예린은 침착하게 청진기를 꺼내 헬렌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상 징후를 감지했습니다.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의사 선생님을 바로 모셔올게요. 예린이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헬렌이 침대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헬렌의 얼굴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죠. 심정지 증상이었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예린의 외침에 근처에 있던 로라와 다른 실습생들이 달려왔습니다. 모두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표정이었죠. 로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심정지 같은데. 간호사를 불러야. 하지만 예린은 이미 행동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헬렌을 바닥에 바르게 눕히고 심폐소생술 자세를 취했죠. 정확한 위치에 두 손을 겹쳐놓고 리듬감 있게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린은 또렷한 목소리로 숫자를 세며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30번의 압박 후에는 2번의 인공호흡을 실시했죠. 그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능숙했습니다. 누가 응급 카트 좀 가져와 주세요. 제 세동기도 필요합니다. 예린의 지시에 다른 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전교 1등이라는 자부심이 무색하게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워드 교수가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예린의 심폐소생술을 지켜보던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확한 자세와 리듬이군. 계속해요. 내가 제세동기를 준비할게요. 하워드 교수의 지시에 따라 예린은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헬렌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제세동기가 준비되자 하워드 교수가 예린에게 물었습니다. 제세동기 사용법 알고 있나요?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패드를 부착하고 기계를 설정했죠. 하워드 교수는 예린의 능숙한 모습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충전 완료. 모두 물러나세요. 예린의 명령에 모두가 물러났고 제세동기가 작동했습니다. 헬렌의 몸이 한 번 들썩였죠. 그리고 몇 초 후 기적처럼 헬렌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 안정적인 심장 리듬이 나타났죠.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예린의 외침에 병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하워드 교수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지시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예린에게 머물렀습니다. 예린은 진정된 표정으로 헬렌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고 있었죠. 잘했어요, 정예린. 당신의 신속한 대처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워드 교수의 칭찬에 예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라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은 예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특히 로라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시기, 그리고 약간의 존경심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헬렌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하워드 교수는 예린을 따로 불렀습니다. 어디서 그런 응급처치 기술을 배웠죠? 의예과 1학년 과정에서는 보통 그렇게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데. 예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예과 과정에서도 실습을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 학교 옆 응급실에서 자원봉사도 했고요. 하워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관심이 깃들었죠. 흥미롭군요. 한국의 의학 교육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활약이 기대되는군요. 그날 이후 병원 내에서는 한국에서 온 실습생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의 응급 대응 능력이 의료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것이죠. 하지만 예린은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돕는 것이었으니까요. 헬렌의 심정지 사건 이후 예린을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일이 많아졌죠. 그러나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라를 중심으로 한 몇몇 학생들은 예린의 갑작스러운 주목받음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누구나 응급 상황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로라가 휴게실에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날카로웠죠.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예린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헬렌을 매일 방문했습니다. 비록 실습 일정은 아니었지만 예린에게 헬렌은 단순한 환자 그 이상이었죠. 첫 환자이자 특별한 인연으로 느껴졌습니다. 오후 방문 시간, 예린은 조용히 헬렌의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헬렌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죠. 예린, 들어오렴. 널 보게 돼서 정말 기쁘구나. 예린은 미소를 지으며 헬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내밀었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헬렌은 꽃다발을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린의 손을 꼭 잡았죠. 내가 내 생명을 구했다고 들었단다. 의사 선생님이 말해주셨어. 너의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예린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배운 대로 실천한 것뿐이에요. 다른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헬렌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했지. 사실 내게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단다. 예린은 궁금한 표정으로 헬렌을 바라보았습니다. 헬렌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나는 젊었을 때 간호사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어.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부상자들을 돌보았지. 그때 만난 한 한국 소년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매일 우리 의료 텐트를 찾아와 도움을 주곤 했단다. 물을 나르고 간단한 심부름을 하고. 전쟁 중에도 그 아이의 따뜻함과 성실함은 잊을 수 없었어. 헬렌의 눈에 먼 추억이 어렸습니다. 예린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내가 그 소년을 떠올리게 한단다. 같은 따뜻함, 같은 헌신. 한국 사람들의 그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져. 예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타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하워드 교수와 함께 로라가 들어왔습니다. 루이스 씨,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오, 정예린도 여기 있었군요. 하워드 교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로라는 예린을 힐끗 보더니 시선을 돌렸죠. 예린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린이 나가려는 순간 헬렌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도 꼭 와주렴. 내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더 있단다. 예린은 미소로 답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기다리던 예린은 하워드 교수가 나오자 그에게 다가갔죠. 교수님, 헬렌 할머니의 상태가 어떤가요? 하워드 교수는 예린의 관심에 긍정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빠르게 회복 중이에요. 그녀의 나이를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당신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예린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때 로라가 병실에서 나왔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워드 교수는 이 상황을 눈치챘는지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그럼 내일은 특별한 실습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실습생들이 케이스 스터디 발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자 배정된 환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치료 계획을 제안하는 거죠. 로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발표는 그녀의 특기였기 때문이죠. 예린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록 영어로 발표하는 것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의학적 지식을 나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발표자에게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음 주 있을 의학 콘퍼런스에 참관할 수 있는 자격이죠.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하워드 교수의 말에 로라가 예린을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죠. 이번엔 실력으로 겨뤄볼까? 응급 상황에서의 운이 아니라 진짜 의학 지식으로. 예린은 로라의 도전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결심이 생겼습니다. 헬렌을 위한, 그리고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발표를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예린은 병원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헬렌의 심장 질환에 관한 최신 연구 자료들이 가득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볼티모어의 야경이 그녀의 결심만큼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의대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케이스 스터디 발표일. 실습생들은 각자 노트북과 자료를 확인하며 마지막 준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예린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발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밤새 준비한 슬라이드에는 헬렌의 심장 상태와 최적의 치료법에 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로라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발표는 최신 심장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바탕으로 했어. 하버드 의대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이지. 아마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야. 로라의 말에 주변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예린도 그 말을 들었지만 동요하지 않았죠. 그녀는 자신만의 접근법이 있었으니까요. 하워드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오자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발표 순서를 공지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알파벳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발표자는 특별히 로라 웨인과 정예린이 맡게 될 것입니다. 두 학생 모두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로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예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워드 교수의 특별 지목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예린은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발표자까지 모두 나름의 준비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교과서적인 접근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하워드 교수는 각 발표가 끝날 때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많은 학생들이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로라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 발표는 동맥경화성 심장 질환의 최신 약물 치료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스타틴 계열 약물의 새로운 조합 요법이 가져오는 혁신적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로라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최신 연구 자료, 명확한 그래프, 유창한 영어 실력이 결합되어 청중을 사로잡았죠. 하워드 교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웨인 양. 약물 치료의 최신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군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 요법이 노인 환자들에게 적용될 때의 부작용은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로라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연령대별 용량 조절과 함께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연구에서는 코엔자 임큐텐을 병행 투여하면 근육통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워드 교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라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예린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그녀의 표정은 이길 수 없을 거야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린의 차례가 왔습니다. 강의실에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온 조용한 교환 학생이 어떤 발표를 할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예린은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예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환자 중심의 심장 질환 관리입니다. 제 사례는 78살 헬렌 루이스 할머니입니다. 예린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발음에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명확한 전달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가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예린의 발표는 다른 학생들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의학적 분석을 넘어 환자의 생활 방식, 심리 상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법이었습니다. 특히 헬렌의 과거 한국과의 인연을 치료 동기부여 요소로 활용한 점이 독특했죠. 루이스 할머니의 경우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녀의 심장 상태는 의학적 개입과 함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할머니가 한국 전쟁 때의 기억을 이야기할 때 심박수가 안정되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예린은 실제 측정 데이터를 슬라이드로 보여주었습니다. 헬렌이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와 평소 상태의 심박수 그래프를 비교한 것이었죠. 강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표준 약물 치료와 함께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회상 치료를 병행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이는 최근 발표된 심리 마이너스 심장학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예린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하워드 교수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어려 있었죠. 로라를 비롯한 다른 학생들도 점차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의학 교육에서 강조하는 환자 중심 접근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배웁니다. 기술적 역량과 함께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린의 발표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워드 교수였습니다. 이내 강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정혜린 양. 단순한 의학 지식을 넘어 진정한 치유의 본질을 짚어주셨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 중심 접근법을 대규모 병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팀 기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사, 간호사, 심리 상담사가 정기적으로 환자 케이스를 공유하고 표준화된 정서적 평가 도구를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여 긍정적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하워드 교수는 깊이 감명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발표가 끝난 후 그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모든 발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콘퍼런스 참관 기회는 정혜린 양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정서적 측면을 통합한 그녀의 접근법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로라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예린이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갈 때 로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상과 달리 로라의 눈에는 적대감보다는 혼란과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예린은 헬렌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결과를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헬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표회 다음 날 예린은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헬렌의 병실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제의 성공으로 자신감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헬렌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병실 문을 조용히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로라가 헬렌의 침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예린의 등장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린, 어서 오렴. 내 친구가 날 보러 왔단다. 헬렌의 밝은 목소리에 예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로라는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 예린. 나 그냥 루이스 할머니 상태가 궁금해서 들렀어. 예린은 의외의 상황에 놀랐지만 따뜻하게 대응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헬렌 할머니는 우리 모두의 환자니까. 로라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예린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내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 특히 환자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부분이 새로웠어. 사실 난 그런 접근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로라의 솔직한 인정에 예린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는 순간 헬렌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젊은 두 의사 선생님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빨리 회복하고 있는 것 같구나. 특히 예린이 어제 내 이야기로 발표를 했다고 들었어. 정말 기쁘단다. 예린과 로라는 헬렌의 말에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하워드 교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루이스 씨.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요? 오, 두 학생이 함께 있군요. 좋습니다. 하워드 교수는 헬렌의 상태를 점검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린과 로라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알릴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심장학 콘퍼런스에
두 분 다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린 양의 발표가 뛰어났지만 로라 양의 약물 치료 연구도 매우 가치 있었기 때문이죠. 두 가지 접근법이 함께 논의된다면 더 풍부한 의학적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린과 로라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워드 교수의 결정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지만 둘 다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교수가 떠난 후 로라가 조심스럽게 예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실 내가 너에게 공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 미안해. 예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엔 두려웠어. 이곳에서 내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 로라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죠. 그럼 이제부터 협력자로 지내는 게 어떨까? 나는 내 환자 중심 접근법에 대해 더 배우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최신 약물 연구도 공유할 수 있을 거야. 예린은 기쁘게 로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헬렌은 그 광경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의사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구나. 나 같은 환자에게는 축복이란다. 그날 오후 예린과 로라는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로라는 어린 시절부터 의사를 꿈꿔왔던 이야기를, 예린은 한국의 의학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대생들이 매우 어린 나이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아. 하지만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 능력을 많이 강조해. 특히 최근에는 환자와의 소통 기술, 공감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늘어났어. 로라는 관심 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죠. 흥미롭네. 우리는 주로 최신 의학 기술과 연구 방법론에 중점을 두는데 어쩌면 그래서 환자의 정서적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지도 몰라.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교육 배경을 가진 두 학생이 의학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동서양 의학의 좋은 점들이 만나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았죠. 대화 중에 로라가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실은 궁금한 게 있어. 헬렌 할머니의 심정지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야? 나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져서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거든. 예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 다만 한국에서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 평소에 응급 상황을 계속 시뮬레이션하면서 훈련했을 뿐이야.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행동하는 것은 다르니까.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내게서 배울 게 정말 많은 것 같아. 처음엔 경쟁자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료라고 느껴. 예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타국에서 이렇게 진정한 동료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선물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가오는 콘퍼런스를 위한 준비 계획을 세우며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예린은 한국의 가족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성공적인 경험과 새롭게 만든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죠. 예린의 마음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라 존스 홉킨스에서 인정받는 의학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콘퍼런스 전날 예린과 로라는 헬렌의 병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이제 많이 회복되어 침대에 앉아 두 학생의 발표 연습을 경청하고 있었죠. 그녀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훌륭해요. 이 나이 먹은 할머니가 이렇게 최신 의학 지식을 들을 수 있다니 영광이네요. 예린과 로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헬렌은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환자 이상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의학적 여정을 지켜보는 할머니 같은 느낌이었죠.
할머니가 저희 발표의 중심이세요. 특히 제 발표는 할머니의 사례가 핵심이니까요. 예린의 말에 헬렌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침대 옆 서랍을 열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실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단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인데. 헬렌이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천 조각이 나왔습니다.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헬렌이 한국 군복을 입은 소년과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말했던 그 한국 소년이란다. 이름은 김준호였어. 당시 12살이었지만 전쟁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도 놀라운 용기와 따뜻함을 가지고 있었지. 헬렌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예린과 로라는 숨죽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한 번은 북한군의 기습 공격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진에게 경고해서 많은 부상자들의 목숨을 구했단다. 그리고 내 목숨도. 헬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천 조각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작은 태극기 조각이었습니다. 준호가 떠나기 전에 내게 준 것이란다. 이것만 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 하지만 그 후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헬렌의 이야기에 예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로라는 조용히 헬렌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예린아, 내가 나타났을 때 정말 놀랐단다. 그 소년의 눈빛과 너무나 비슷했거든. 그 따뜻함, 그 결연함. 아마도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정신이 아닐까 생각했지. 예린은 깊은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타국에서 이렇게 깊은 한국과의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로라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소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한국에 돌아가면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린의 제안에 헬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겠구나.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될 것 같아. 세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헬렌의 과거 이야기, 한국 전쟁의 기억, 그리고 그 시절 의료진의 활약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죠. 예린과 로라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의학의 본질과 인간애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때쯤 하워드 교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내일 콘퍼런스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예린과 로라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워드 교수는 헬렌이 들고 있는 사진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오, 이것은. 헬렌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의 이야기를 간략히 교수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워드 교수의 표정이 깊은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군요. 이런 역사적, 인간적 연결이 의학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내일 콘퍼런스에서 이 이야기를 공유해도 될까요? 헬렌은 기쁘게 동의했고 예린과 로라는 서로 의미 있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발표는 단순한 의학적 케이스, 스터디를 넘어 인간의 연결과 역사를 아우르는 깊은 이야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워드 교수가 떠난 후 예린은 조용히 헬렌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콘퍼런스에 함께 가실 수 있을까요? 의사들에게 직접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더 큰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헬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가겠다. 이제 이 나이에 무대에 설 일이 있을 줄은 몰랐지만 말이야. 세 사람은 따뜻한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예린과 로라는 헬렌을 위한 특별 의자와 이동 수단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의 콘퍼런스는 예상보다 더 특별한 자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콘퍼런스장은 전 세계에서 온 심장 전문의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린과 로라는 긴장된 표정으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헬렌은 특별 좌석에 앉아 두 학생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워드 교수가 무대에 올라 발표자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존스 홉킨스 의대의 유망한 두 학생이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단순한 의학적 분석을 넘어 인간적 연결과 역사적 맥락을 담고 있는 발표가 될 것입니다. 로라가 먼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헬렌의 심장 질환에 대한 의학적 분석과 최신 약물 치료법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청중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이어서 예린이 무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환자 중심 접근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단순한 의학적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와 인간 정신이 어떻게 치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린은 헬렌의 한국 전쟁 경험과 김준호 소년과의 인연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서적 연결이 어떻게 헬렌의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학은 단순히 신체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에게는 과거의 긍정적 기억과의 연결이 회복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발표 중간에 예린은 헬렌을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헬렌은 천천히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직접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한국 소년의 이야기,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 예린을 통해 다시 한국과 연결된 감동을 이야기할 때 콘퍼런스장에는 깊은 감동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이 두 젊은 의사 덕분에 저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이야기를 가진 한 인간으로 대우받았습니다. 그것이 제 회복에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헬렌의 말이 끝나자 콘퍼런스장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원로 의사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예린과 로라는 헬렌과 함께 무대 위에 섰고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여러 의사들이 예린과 로라에게 다가와 질문과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특히 한 노년의 미국인 의사는 예린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놀라운 발표였소, 젊은이. 자네의 접근법이 우리 미국 의학계에도 큰 시사점을 주는군. 한국의 의학 교육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예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 한국의 의학적 접근법과 정신을 세계적인 무대에서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콘퍼런스가 끝나고 예린과 로라는 헬렌을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헬렌은 지쳤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였어.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다니. 그리고 너희 두 명의 훌륭한 발표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헬렌의 말에 예린과 로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의대생이 아니라 환자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의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린은 창밖으로 보이는 볼티모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짧은 교환학생 기간이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지식과 가치가 이곳에서도 빛을 발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콘퍼런스로부터 일주일 후 예린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실습일, 병원 로비에는 작은 환송회가 열렸습니다. 하워드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들과 실습생들이 모두 모여 예린의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정예린 양은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환자 중심의 접근법과 정확한 의학적 판단력은 우리 의대생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워드 교수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예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로라가 예린에게 다가와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야. 한국에 돌아가서도 우리를 잊지 말아줘. 예린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존스 홉킨스 의대 휘장이 새겨진 청진기와 모든 실습생들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모두들.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예린의 말에 실습생들 사이에서 따뜻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한때 경쟁자였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환송회가 진행되는 동안 헬렌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많이 회복되어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스타 의사가 떠난다니 아쉽구나. 하지만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도 내 역할인 것 같아. 헬렌의 말에 예린은 다가가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넘어 깊은 정서적 유대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헬렌은 작은 봉투를 예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란다. 한국에 돌아가면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예린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헬렌이 간직해온 김준호 소년의 사진과 함께 간단한 정보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년의 고향 마을, 이름과 당시 알고 있던 가족 정보였습니다. 할머니.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헬렌은 부드럽게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보지 못한 인연을 내가 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단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예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찾아볼게요. 그리고 소식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던 하워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예린 양, 당신의 미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의사의 길을 걸을 건가요? 예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의사가 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하고 싶어요. 여러 나라의 의학을 배우고 그 장점들을 통합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워드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비전이군요. 그렇다면 이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교수는 공식 서류 한 장을 예린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존스 홉킨스 의대의 국제 레지던트 프로그램 추천서였습니다. 당신이 의대를 졸업하면 우리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추천장을 써두었습니다. 당신 같은 재능 있는 의사는 국제적인 경험을 쌓을 기회가 더 많아야 합니다. 예린은 깜짝 놀라 서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그녀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환송회가 마무리될 무렵 로라가 마이크를 들고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린이 떠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배운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이 의학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접근법에서 배울 점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로라의 말에 모두가 공감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의학교류 클럽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의학 접근법과 철학을 배우고 토론하는 모임이죠. 그리고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한국의 환자 중심 의료입니다. 예린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린, 우리는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너를 초대할 계획이야. 한국에 있어도 계속 우리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 예린은 기쁨의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한국의 의대생들도 이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을 테니까요. 환송회의 마지막 순간 모든 사람들이 예린을 둘러싸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헬렌은 예린 바로 옆에 앉았고 로라는 다른 쪽에 섰습니다. 하워드 교수는 뒤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예린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회상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불안감,
로라와의 경쟁, 헬렌과의 만남, 그리고 콘퍼런스에서의 성공까지 모든 순간이 그녀를 성장시켰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예리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로라와 헬렌, 그리고 다른 실습생들로부터 따뜻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중 헬렌의 메시지가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린아, 너는 나에게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던 희망을 다시 찾게 해준 소중한 인연이란다.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그때까지 건강하렴. 예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에게도 할머니는 특별한 인연이에요. 김준호 씨에 대한 소식을 찾는 즉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꼭 다시 뵙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예린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볼티모어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의사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예린은 노트북을 꺼내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할 일들, 헬렌을 위해 김준호를 찾는 방법,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의대생들 간의 교류 프로그램 제안서까지.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고 예린의 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녀는 다시 존스 홉킨스로 돌아와 이번에는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